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배당에 꽂힌 순환흡수 배당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어서 배당하는 거고, 나머지 지금 5강 때는 순환 관계에 있을 때, 그럼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는 어떠냐? 이런 관계죠. A하고 B는 동순이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순위가 동순위 관계에 돼 있고 우선하는 순위가 돼 있고 이런 걸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순환 관계는 뭐냐? 서로 물고 울린 거죠. A는 B보다 우선하고 B는 C보다 우선하고 C는 A보다 우선하고 이런 걸 서로 물고 물리는 거 서로 물고. 이걸 순환 관계에서 순환흡수 배당이라고. 요거는 5강 때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이 관계에서 공부하는 거죠. 이런 관계는 왜 이런 상태가 발생하느냐? 이 순환위가 상호 모순 관계가 발생하는 거는, 그 조세채권하고 공과금 채권하고 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와 근저당권자하고 동순인데 그 후순위로 조세채권이 있다 그러면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을 항상 우선하는 거죠. 네. 또 이게 근저당권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근저당권에 대해서 우선하지 못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선하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 가압류하고 이 근저당권은 어떻게 해서 동순이죠. 이 근저당권하고 임차인은 이게 우선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가압류는 이거하고 동순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임차인일 때는 항상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을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필요비 유비 상환 청구권, 또 이러면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확정일자 우선 변제죠. 근데 필요비 유비 상환 청구권은 거의 많지 않으니까 임차인을 이제 그 중점적으로 2개를 보면 항상 소액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인을 벗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면 항상 이 사람이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인가 봐야 한다. 현행법상은 배당 시점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경매를 언제 신청을 했냐면 2015년 5월 30일 날 경매를 신청했죠. 그러면 이게 경매를 신청하면 이 법이 적용을 현행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되냐? 요게 아무리 경매가 늦게 지나도 요게 2016년 3월 30일은 넘지 않겠죠? 제가 이 사례를 만들 때는 이게 배당 시점을 되더라도 2010년 3월 30일이 되지 않으니까 요 시점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 30일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배당 시점이라고 예상되고 나서 병임차인이 현행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 보증금은 요 당시에는 얼마예요? 1억 이하의 9,500만 원에서 3,400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액임차인은 현행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 보증금 중 일정액은 9,500만 원일 때 3,200이니까 이 사람을 2개로 나눠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임차인이 1, 최우선 변제 금액을 3,200으로 하고 임차인 2를 3,800은 확정일자 이렇게 나눠야 되죠. 이렇게 나눠서 순환흡수 배당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 놓고 기재를 해서 한번 풀어보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 여기다 한번 제가 높게 보면 순위를 이렇게 정리된 걸 다시 정리해야죠. 자, 1번 가압류는 이렇게 배당은 이렇게 도표를 다 이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배당은 50%를 짠 겁니다. 이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는 채권하고 이 주택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우선순위를 지금처럼 도표로 그릴 수가 있다면 배당은 50% 끝난 겁니다. 이런 도표를 그리지 못하면 배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5월 가압류가 얼마냐면 4천만 원이. 그리고 제가 10,000원짜리는 쓰지 않겠습니다. 왜 안 쓰겠어요? 제가 이제 떡 사 먹었거든요. 사실 10,000원짜리 쓰려면 힘들죠?
글자 쓰려면 여러분 나와서 써보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겠으면. 그래서 제가 4천만 원 떡 싸먹어서. 그 다음에 을근지당. 을근지당은 6천만 원. 만 원은 성역하죠. 그 다음에 병임차인. 임차인은 최우선변제. 이 병임차인 두 개 나왔는데 이 근지당권보다 이 사람이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헬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근지당권을 기준으로 해도 소액임차인에 해당이 되네요. 2010년 7월 25일부터 26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는 7천억만 원일 때 2천억 원이니까 요건 1순위로 먼저 배당을 해야겠네요. 1순위로 요 병임차인이 얼마냐? 병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변제금이 2천억만 원이죠? 그럼 2천억을 뺀 금액이 얼마냐? 이 사람은 이제 4,500만 원 남은 거죠? 그 4,500만 원 갖고 현행법상 이제 소액임차인이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2순위로 해가지고 4,500 갖고는 요걸 나누면 됩니다. 갑값이 4,000이고 이거 을은 4,500인데 소액임차 보증금은 현행법상 소액임차이면 어떻게 하면 3,200이 되는 거죠? 3,200인데 이미 2,000원 썼으니까 700만 원만 남아있죠? 내가 계산을 잘못하면 얘기하세요. 더하기 빼기 잘못하면. 동인서까지 찍는데 계산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다시 원위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임차인 1, 최우선 변제가 7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병2죠? 병2는 확정일자. 일자는 4,500에서 7,000에서 2,000을 빼니까 4,500에서 700을 빼면 3,800이 남아있죠? 예. 3,800만 원은 확정일자. 그 다음에 그보다 후순위가 또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는 요게 1번, 요거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정가압류. 요 가압류는 5번은 가압류는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의 배당할 금액이 매각 대금이 1억 7,800만 원인데 경매 비용 200만 원을 빼서 실제 배당할 금액은 1억 7,600만 원으로 정했죠. 그리고 1억 7,600만 원 갖고 이 사람을 이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배당을.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 갖고 제가 배당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화면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지우고 이거 싹 지우고 여기서 한번 좀 전체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죠. 자, 1순위로 다시 한번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불러드리면 갑과 압류가 4천이고 총 1억 7,600만 원 경매 비용을 1억 7,800인데 경매 비용 200만 원을 빼고 나니까 1억 7,600만 원에서 여기서 1순위로 빠져나가는 게 2,500 최우선비를 뺐죠. 그러면 2,500을 빼면은 얼마냐? 1억 5,100만 원이 되죠? 1억 5,100만 원 갖고 1억 5,100만 원을 갖고 이 1번 갑과 압류 4천만 원, 을 근지당 6천만 원, 병 임차인이 최우선비 700, 병이 확정일자 3,800, 그리고 정가압류 5천이 되는 거죠. 5천. 그럼 요걸 갖고 5,100을 갖다가 순환수배당에 의해서 배당하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왜 순위가 상호 모순관계에 있느냐? 자, 갑과 압류 을하고 동순이고 갑, 가압류는 병임차인보다 얘가 후순입니다. 이 가압류는 현행 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보증금 일정액, 즉 최우선 변제자는 항상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외적으로 저당권 부채권만 예외적으로
이제 그 설정 연도에 해당되는 소액임차 보증되지 않으면 소액임차는 안 된다는 건 전에 강의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자, 그리고 이 갑가업류는 이 확정일자하고 동순이죠? 이 갑가업류는 정가업류하고 채권자 평등주의의 동순이죠? 이번에 을 근저당 보면 을은 이거랑 동순이죠? 그러나 을은 병의 최우선배인데 700은 소액임차인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우선한 소액임차인 이미 1수준으로 2,500을 뺐죠? 요 현행 주택임대차법상 즉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0일까지 설정된 이 근저당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현행 주택임대차법에서는 3,200을 최우선 받을 수 있는데 이 근저당은 2,500만 원만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결정 기준이거든요. 근데 초과되는 요 700만 원에 대해서는 이 사람보다 우선하고 이 사람 자기 확정일자나 자기보다 후순인 가업료보다 우선하지만 이 사람한테 우선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사람은 예금만 동순이고 나머지 다 우선하는 거죠. 이 병의 최우선 변제는 이거보다 우선하지 못하면 이거보다 다 우선하는 거죠. 이 병의 확정일자는 이거와 이거보다는 우선을 못하지만 이거랑 동순이고 이거보다는 우선하는 거죠. 이렇게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배당하는 법은 1차적으로 전체를 동순위로 보는 거죠. 동순위로. 안분 배당하고 2차적으로 흡수하는 거죠. 그 방법을 가지고 자, 1차적으로 1차 안분 배당 한번 해볼게요. 항은 1번. 제가 여기다가는 이제 그 이름은 안 적고 그냥 번호만 적겠습니다. 그래도 헷갈 처음이니까 갑가업류. 제가 뭐 이 지식을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고생이 됐더라도 제가 적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아주 친절할 때 확실히 친절해야죠. 가업류는 배당 금액이 얼마냐? 1억 5,100만 원은 배당 금액입니다. 남아있는 배당 잔여금이 이거죠. 1순위로 2,500 빼고 나니까 이게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즉 배당 잔여금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곱하기 가압류 채권은 4천만 원이죠. 두 번째가 을 근저당입니다. 그다음은 이건 똑같죠. 곱하기 이 채권액은 6천만 원입니다. 세 번째 병임차인이 최우선 변제는 곱하기 700만 원이죠. 왜냐면 3,200을 받을 수 있는데 이미 1순위로 2,500을 받아서 그런 거죠. 이미 받아서. 그 다음에 4순위로 누구냐? 병투. 병의 임차인이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얼마냐? 금액이 3,8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정가압류죠. 정가압류. 가압류는 곱하기 채권액이 얼마냐면 5천만 원이죠. 지금부터는 뭐하냐? 이들이 잡계 전체를 합산해서 분모에 넣으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1억. 1억 점은 어떻게 해? 1억 4,500. 1억 9,500. 아직까지도 머리가 돌아가네. 1억 9,500 맞죠? 네. 틀리지 않죠? 네. 또 틀리면 다시 해야 되니까 1억 9,500이라고 그랬어요. 500. 요거 하면 1차 안분 배당이 다 되는 거죠.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혹시 1억 9,500. 제가 글씨를, 제 글씨를 못 알아볼까 한번 제가 더 쓴 겁니다. 그러면 4천만 원 나누기 1억 9,500 곱하기 1억 5,100만 원이면 이 사람은 3,097만 4,358.97입니다. 6천 나누기 1억 9,500 곱하기 1억 5,100만 원이면 이 사람은 4,646만 1,538.46입니다. 700만 원 나누기 1억 9,500 곱하기 1억 5,100만 원이면 이 사람은
42만 512.82입니다. 이 3,800 나누기 1억 9,500 곱하기 1억 5,100만 원이면 이 사람은 2,942만 5,641.0입니다. 5,000 나누기 1억 9,500 곱하기 1억 5,100만 원이면 이 사람 얼마냐? 3,871만 7,948.7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계산이 틀릴 수 없고 끝에 한번 맞추면 되죠? 이 88, 16이고 18, 19. 19에다가 8을 플러스면 27이죠? 그러면 3개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해볼까요? 16, 17, 18, 19에다가 8이면 27. 3개가 부족하죠? 그럼 3개를 소유점이 높은 걸 먼저 합니다. 3개가 제일 높은 게 이거죠? 요거를 지우고 요거를 9로 바꿉니다. 이제 2개가 남아있죠? 2개를, 그럼 요게 제일 크죠? 요걸 지우고 요거를 올립니다. 근데 이게 적죠? 요거를 9로 바꿉니다. 나머지는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요거는 다 절사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 해주냐? 원자만 붙이면 1차 안분 배당 끝나는 겁니다. 원자를 뭐 자세히 쓸 필요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 흡수배 해당 절차는 이쪽에서 해야겠습니다. 잠깐만 좀 끌래요? 왜냐면 요거를 올리고, 이게 올렸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요 불 좀 켜줘요. 이렇게 우리가 1차로 안분배당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2차 이제 순환 흡수 배당을 합니다. 2차 순환 흡수하는 거죠. 흡수 배당 방법. 자, 이 2차 흡수 배당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그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만 흡수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 없죠? 이 사람은 흡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흡수만 당합니다. 또 이 사람도 흡수할 수 없죠? 흡수만 당하죠? 이게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은 3사람만 있습니다. 이 중에는 누가 하냐? 제일 선순위가 흡수하게 되고 이 사람이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 3번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4번 최우선 변제 순위로 확정 일자 순위로 흡수하게 되고 흡수로 당하는 순서는 누가 되냐? 제일 여러한 사람이 먼저 합니다. 이렇게 얘가 흡수할 때 부족한 금액을 자기 동순위로 흡수할 수는 없습니다. 동순위죠? 네. 자기보다 후순위가 누구 있느냐? 이 3번과 4번과 5번이 후순위죠? 이 중에서 제일 후순위, 제일 여러한 사람이 누구냐? 5번이죠? 얘를 흡수하고 부족하면 4번을 흡수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3번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족을 받다면 2번이 했다면 그 다음에 누구냐? 3번 최우선 변제가 흡수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3번보다 후순위는 누구냐? 이 가압류도 후순위죠? 1번과 4번과 5번인데 이들 중에 제일 여러한 사람은 누구냐? 이 정가압류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동순위지만 이 가압류는 이 을 근지당권하고 동순위죠? 이 병 최우선 변제는 을 근지당보다 후순위죠? 을 근지당보다 선순위 차하고 동급계열에 있는 사람은 하고 그보다 후순위에 있는 정가압류는 상대적으로 정가압류가 여러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흡수하는 거거든요. 이걸 흡수하고 부족하면 그 다음에 누구냐? 병 확정일자죠. 병가압자도 이거랑 동순이지만 상대적으로 여러하죠. 왜? 이 근지당권과 동순이 근지당권 후순이죠. 이걸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갑가압류를 흡수하는 절차로 이 배당이 종결이 되죠. 그 다음에 병이 또 흡수하는 절차인데 병을 흡수할 게 별로 없겠죠. 이것밖에 없는데 이미 이거랑 다 뺏어갔겠죠. 그걸 우리가 지금 그런 방법을 지금 말한 거를 실제
수량으로 이 배당표를 짜보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걸 잘 이해를 하고 있었죠? 어? 아, 저 반말했네.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먼저 한다 그랬죠? 을이 제일 선순위죠? 예. 흡사선 2번 을 근저당. 을 근저당이 1차 한분 배당 받은 금액은 46만 1000 저를 자꾸 시험에 들라고 하게 자꾸 거짓말 해주면 안 돼. 538원이면 원이고 요게 이 그 1차 안분액이죠. 안분 배당액이죠. 안분 배당액. 여기다가 플러스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는 뭐냐면 본래의 안분 부족액을 흡수하는 겁니다. 안분 부족액. 안분 부족액은 본래의 채권 마이너스 1차 안분액. 안분액을 빼면 1차로 안분 배당 못 받은 금액이 나오죠. 1차 본래의 채권액은 얼마냐? 6천만 원이고 1차 안분 배당은 요거죠. 그러니까 요게 7천만 원에서 1차 안분 배당은 요 금액이죠. 요 금액. 요거를 4,646만 1,538원을 하면 얼마가 부족하냐? 6천만 원이에요. 네? 어디가요? 아, 요거 6천이죠? 잘하시죠. 6천만 원. 아, 그러면 6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46 하나 538 하면 얼마냐면 안분 부족액이 얼마냐? 1,353만 8,461원이 부족합니다. 이걸 누구한테 흡수하냐? 제일 여로한 사람이 누구냐? 정가압류죠? 근데 정가압류가 이 1,358만 3,460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만큼만 흡수하는데 충분하죠? 예. 아, 그래서 요거를 누구를 하냐면 오정가압류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는 그냥 6천만 원 만족보는 거죠? 그래서 종결됩니다. 종결. 아, 이렇게 종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그 다음에 흡수하는 사이 순서가 누가 될까요? 최우선 면제죠. 병환이 최우선 면제 금액인데 이 최우선 면제는 1차 한분 배당 받은 것이 542만 513원이죠. 요게 1차 안분액. 안분 부족액이 얼마냐? 본래의 채권액이 700만 원인데 700만 원에서 요걸 1차 한번 빼놨으니까 5420513면 안분 부족액이 얼마냐? 157만 9,487원을 누구냐면 5를 흡수하는 거죠. 5 정가압류를 흡수 하면 어떻게 했어요? 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예?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700만 원 만족 보는 거죠? 종결. 아, 자, 그 다음에 4번이 흡수해야죠? 4번은 누구? 병투는 병임차인이 확정일자죠? 확정일자 금액은 1차 한분 배당 받은 것은 2,942만 5천 641이 1차 안분액. 더하기 얼마를 흡수하냐? 병이 3,800이 되는데 3,800에서 요거를 빼면 29425,641이면 얼마냐면 857만 4,359원을 요거 다 합쳐도 3,800이 안 되죠? 요것도 5를 흡수, 5 정가압류를 흡수. 그래서 얘는 3,800만 원 종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1 갑가압류는 흡수 안 당해도 되죠? 여기다가
이제 종결이라고 써줍니다. 이렇게. 더 이상 뺏어갈 사람 없죠? 네, 종결. 그리고 이 정가압류는 여기다 이제 그 정리하면 되죠? 정가압류. 가압류는 3,871만 7,949인가요? 949죠? 1차 안분해. 여기서 제일 먼저 뺏긴 게 근대장한테 뺏겼죠? 요만큼. 1353만 8,461호는 누가? 2의 흡수당함. 그 다음에 또 얼마 뺏겼냐? 병2에게는 최우선 변제는 157만 9,487원을 이제 그 3에게 흡수당하겠죠? 그리고 이 병2에는 얼마냐? 857만 4,359는 4에게 흡수당하죠? 요걸 빼면은 이제 배당이 종결되는 거죠? 자, 3,871만 7,949원 빼기 13538 461 빼기 1579 487 빼기 8574 359 하면 이 사람은 1500 642원으로 종결되죠? 그래서 요 금액하고 또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또 이 그 요 6천만 원하고 여기에 값과 압류가 종결된 요 금액을 합치면 총합계는 1억 5,100만 원 딱 떨어져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해서 1억 5,100만 원이 되는 걸 합산하면 되죠? 이건 더하지 않아도 맞겠죠? 이렇게 해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에 해당하는 방법을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왜냐면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이 순위에 따라서 순위 배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전부 동순위로 이렇게 동순위로서 이렇게 보고 1차로 안분 배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보통 이게 평등 안분 배당을 흡수할 때는 이게 1차 안분 배당 받고 이게 종결이 되잖아요. 이게 종결을 시킬 수 없는 게 왜냐면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이 최우선 변제가 있으니까 종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여기를 최우선 변제가 없다면 이건 바로 종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1차 안분 배당을 받고 이 최우선 변제가 이걸 흡수할 수가 있으니까 종결을 못 시키고 우선 2차 흡수 절차를 거칠 때 그때 2차 흡수 배당할 때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만 하기 때문에 1번 갑가압류와 5번 정가압류는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우선 변제권이 2, 3, 4 중에 제일 선순위가 을근저당이니까 을근저당이 먼저 제일 여루한 정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만족을 보고 그 다음에 3번 최우선 변제가 또 정가압류를 흡수하고 또 병 확정일자가 정가압류를 흡수하면서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각가압류를 흡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1차 분배 3,097만 4,395는 종결이 되고 이와 같이 이제 을은 정가압류를 흡수해가지고 이 6천만 원 만족 보고 병2는 또 정가압류를 흡수해가지고 700만 원 만족 보고 병 확정일자도 정가압류를 흡수해서 3,800만 원. 이 정가압류는 1차로 3,872만 7,949 1차 안분 배당 받는데 을 근저당한테 1,353만 8,461원을 흡수당하고 병 최우선 변제한테 157만 9,481원을 흡수당하고 이 병 확정일자에게 857만 4,359원을 흡수당해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돈은 1,502만 5,642원을 배당받고 종결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에서 순환 흡수 배당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4강에서 순위가 상호 모순 관계 때 순환 흡수 배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